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 명이 육박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해주었던 기간 산업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회 경제일기 김대회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계속 보내드렸는데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고용에 관한 이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그 사태가 이 전문가들 우리가 진단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상당히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보통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고용 통계를 보면 신규 취업자가 얼마냐를 가장 먼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신규 취업자가 없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했다. 네. 그 감소 숫자가 거의 20만 명에 가깝지 않습니까? 보통 지난달, 지지난달 평균적인 달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30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자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명에서 조금 못 미쳤을 때는 나라 경제가 크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저게 마이너스 20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바로 전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경제는 지금 1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월별로 신규 고용 증가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 20만 명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약 70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19만 명이라는 통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일시적 휴직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일시적 휴직자가 지금 160만 명 이상 늘어난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제가 이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보는 우리나라 이 고용 통계로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평월의 경우에는 이 일시적 그 휴직자가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16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요. 통계를 만들어낸 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크게 늘어났거든요. 일시적 휴직자라는 것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잠시 쉬는데 다시 회사에 돌아갈 희망은 있는 그런 상태. 6개월 내에서는 일시적 휴직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진전도 특히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 6개월 내에 가지 못할 그런 일시적 휴직자가 많아요. 네. 저 160만 명이 정상적인 어떤 비취업자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감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실업 상태는 고용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순환휴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기 160만 명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단 말씀이시죠? 이제 그분들은 고용 보조금 제도를 받고 있어서 또 급여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 6개월 내에 돌아갈 희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무려 지금 160만 명이 넘는다. 이건 사실 알겠습니다. 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안정 패키지를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가닥이 잡힌 건지요? 예, 지금 만시지탄이 있죠.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고용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서로가 바빠서 좀 챙기지 못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고용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이 경제적 참여 문제를 떠나서 생존권 문제이고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보면 고용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고용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 체제도 무너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그 패턴을 보면요. 1차적으로 지금 임시직에서 대대적으로 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일용직이거든요. 지금 정규직, 이른바
학문적으로 상용직이라 하는 부분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뽑아놨던 사람들 3월 달부터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잡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사태가 대부분 서비스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한두 달 더 가면 제조업체에서도 대량 실업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오늘도 청와대 녹실회의라는 걸 하고 이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또 이재갑 고용부 장관 그 밖에도 각 이호성 청와대 수석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일반적인 관례를 뛰어넘은 파격적인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부문별로 또 피해 규모가 다를 테니까 좀 세부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이번에 긴급 지원금 대상자의 세부 기준을 발표했어요. 공시가 15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가 됐습니다. 좀 잘 나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원래 이제 정부의 방침이 70%만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위 70%만 주기로 했고 실제로 지금 의료보험으로 70%를 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특수성이 재산으로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과표로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산이 많은 소득은 안 잡혀도 실물 재산이 많은 층은 좀 배제하자.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지원이 피해를 받은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집중되자 하는 그런 취지는 나름대로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정폭시켜 놨기 때문에 네. 그걸 주지 않았을 때 줬다가 뺏어 나가는 기분이 듣게 되면 그래 되면 처음부터 안 주기로 한 것보다도 더 박탈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소득이 많으냐 적냐를 따지는 기준선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스럽기로는 저 돈을 보다 더 대상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한 20%나 30% 줄이면서 지원금은 대폭 주는 이런 방식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예. 뭐 현실적으로 이미 이게 하나의 진행돼 온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공이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간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군의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서비스업들 위주로 지금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제조업 쪽에서 특히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철, 자동차, 조선, 예. 또 항공 이런 부분에서 지금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경제 위기가 닥치면 지금 기간 산업들이 한국 경제의 효자가 되어 왔습니다. 1997년도 IMF 위기나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졌을 때 저쪽에서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서 경제난을 극복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분야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난이 왔을 때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예.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술 선진국이니까 개선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저 기간 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이미 지금 한계 상황에서 좀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였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전 세계의 이 전염병 상황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인건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세계의 수요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지금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계 산업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 기간 산업에서
불협화음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만 해도 33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꺼져가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은 결국 한국은행과 정부의 재정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돈이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업종까지도 돈을 대줬다가 국민 경제가 다 같이 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된 기업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기업을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내서 정말로 잘 돼가는 기업이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인데 코로나로 해서 어렵다면 그것을 생으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게 금융자금이나 또는 금융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 짚어봤고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돌았었어요. 예. 그게 바로 트럼프 정부의 이 경제 정상화 3단계 발표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정상화할 여건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화로 가자.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각 주 정부에게 넘기는데 그래서 정상화로 가는 조건, 정상화로 갔을 때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를 개방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발표했어요. 이제 이게 나오니까 드디어 미국에서는 미국의 코로나가 정점을 치고 이제 개선될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만약에 섣부르게 저것을 경제 정상화를 좀 빨리 했다가 코로나 2차 폭탄이 터진다면, 2차 감염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쇼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경제 정상화가 된다는 것만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미국에 우리나라 현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분명히 반대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미국의 실업 대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만 500만 명 이상의 일터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4주간으로 보면 2,200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4주간 그냥 2,200만 명이 실업을 된 게 아니고요. 저 통계는 자기가 회사에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라고 해서 타이에서 잘려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갈 데도 없어서 직장에서 떨려나서 돈을 달라 이런데 저게 2,200만 명이라는 얘기는요. 서울 인구의 거의 2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물론 미국의 저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도 최근에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엄청난 수라고요. 엄청난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공격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우리가 경제를 정상화하겠다 또는 통화량을 풀겠다 해서 미국 사람들은 2,200만 명은 늘었지만 지난주에 520만 명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주가 650만 명이 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100만 명 정도가 줄었다. 경제에서는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추세, 과거와의 비교, 전분기와의 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적어도 정점은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적어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만 안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 수습할 수 있다. 그런 낙관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